7월의 첫날 백운기의 시사 1번지 함께할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국회의원, 박진영 숙명여대 개건교수, 최수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힘차게 달려보자 하고 신발끈을 조이려고 보니까 또 오늘이 금요일이네요. 월요일이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뭐 또 그러면 신나게 놀고 또 월요일부터 또 달려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신성범 의원, 올해 전반기 평가해보면 어떻습니까? 스스로 올해가. 개인적인 말씀이지. 저는 나름대로 많이 노력했지만 항상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점잖으신 말씀입니다. 최수영 의원은요? 저는 뭐 기대와 희망이 교차했지만 별로 남는 장사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끝나면 바로 이 대통령실 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런 게 관행이었다고 하는데 왜 저에게는 그런 관행이 적용되지 않았는지 그래서 제가 남는 게 굉장히 큰 아쉬움이다, 회한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못 가신 분들 꽤 있죠? 많이 못 갔다 그러더라고요. 외로 간 사람을 꼽을만 하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있죠, 최수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이거 이름 바꿔보러. 이제 7월이 돼서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옛날 메시지 컨설턴트 좋았잖아요. 저 보기하겠습니다. 신성범 의원 옛날에 그 인수위는 거의 다 이렇게 가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번엔 특이하더라고요. 이게 뭐 사람 숫자가 원래 줄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 번 더 충원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봐서는 대통령실에서 뭔가 결정을 못하는 거 아니냐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장윤선 기자, 처음에 나왔던 얘기는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그분들을 다 이렇게 대통령실에 발령을 내자니 일할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공간이 만들어지면 또 추가로 발령 낼 거다. 이렇게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통령실을 좀 슬림화하겠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인원을 자꾸 줄이고 있긴 한데 여기저기서 지금 사고가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오늘 귀국하시면 또 일이 많아질 것 같아서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곧 들어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혹시 이거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인수위원회 이렇게 전문위원으로 하시면 월급을 많이 줍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해와 진실이 있는데 팩트만 말씀드리면은 한 달에 한 번씩 50일 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50만 원씩 2회에 걸쳐서 50만 원? 100만 원 받았어요. 하루가 아니고 한 달에요? 한 달에. 그러면은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힘들죠. 그만두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방송 출연을 전체 그만두고 갔기 때문에 2달간은 그래서 사실 좀 황당했던 일이었고 그냥 공무원들은 그냥 자기 월급을 받으면 되는데 저희가 말하자면 생업을 그만두고 참여했던 사람들은 조금 말하자면은 좀 곤란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나중에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런 그런 기대와 이제 또 그런 소명 의식 이런 것으로 이제 하고 가는 건데 나중에 국가에 봉사할 기회를 안 주면 그건 참 거시기하네요. 아니 뭐 국가 봉사했다고 생각하죠. 뭐 이 2달 동안 저 새 정부의 기틀을 짰으니까요. 하긴 뭐 인수위원장만 하고 아무것도 못 하고 뭐 그런 사람도 생길 뻔했죠, 박진영 교수. 네, 뭐 다행히 뭐 국회의원 됐지만 국회의원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또 뭐 당 대표도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유튜브와 문자로도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지금 시작 전부터 많은 분들이 7월 첫날이라고 힘찬 메시지 보내주시는데 감사해서 몇 분 소개합니다. 이은조님 항상 이렇게 해주시죠. 희망의 하반기 시작 7월 1일 인사드립니다. 제게 시사 1번지는 지적 호기심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뜻깊은 방송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로보트리 아이디 쓰시는 분 어제부터 들어오셨는데 싱싱한 7월 첫날입니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100만으로 달려갑시다. 고맙습니다. 신뽀미님 안녕하세요. 믿고 듣는 백운기의 시사 1번지 화이팅입니다. 피취님 신나게 7월을 백운기 앵커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이고 많은 분들이 보내주셔서 다 소개시켜드리지 못하지만 감사합니다. 봄봄님은 박진영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냈는데 아시는 분이에요? 저분 제가 출연하는 데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더라고요. 봄봄님. 제가 사실은 몇 군데 백운기 시사 1번지 출연한다고 댓글을 좀 달았거든요. 그랬더니 오신 것 같네요. 그러시구나.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또 100만 명 돌파하면 좋은 일도 생기고. 엊그제 처음으로 이제 10,000명 돌파하고 또 동시 접촉 2만 명 넘고 2,000명 넘고 이제
팍팍팍팍 올라갑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2315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생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고 또 준비한 소정의 선물 BHC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왔다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좀만 기다리시면 빠짐없이 보내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저희가 다뤄볼 이슈 7월 1일 새로운 첫날이 됐는데 새로운 첫날이 돼도 여전히 새롭지 않고 남은 6일간 아주 고민이 깊어질 이준석 대표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지금 친윤계의 압박이 상당히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 비서실장 그만둔다고 하고 이 비서실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분이라고 하는데 이러면은 뭐 윤심이 또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제 패널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귀국하는데 오늘은 그러면 이준석 대표 공항에 나가겠냐 안 나가겠냐 했더니 갈리더라고요. 오늘은 나가겠죠. 그런데 오늘 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분도 있었는데 근데 오늘 속보를 보니까 오늘도 안 나간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떴네요. 대표실 관계자가 일정에 없다. 변동 가능성을 묻자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는 뭐 무슨 다른 일정이 있어도 올 때 꼭 나가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안 나간다는 것도 신성범 의원 무슨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이렇게 출국할 때도 안 나가고 들어올 때도 입국할 때도 귀국할 때도 안 나갔다. 뭐 저는 큰 의미는 부여하고 싶지 않은데 어찌됐건 이상 징후인 것만 분명히 가장 큰 것은 비서실장이 그만두었다. 결국은 왜 그만뒀겠느냐. 그럼 뭔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거나 윤핵관으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은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 하나 들 테고 아니면은 본인이 가운데 끼어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만뒀을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있다. 여지는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보면 친윤이라는 박승민 현 의원이 비실장으로 있다가 그만둔 걸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당 내에서 내지는 거의 뭐 코너에 진짜 몰리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서 그냥 대표 비실장 박승민 의원이 떠난 것이 그만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당 안팎에서는 아마 충분한 시그널 신호는 주고 있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장윤성 기자, 박성민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가깝다면서요? 네, 뭐 그 예전에 술친구였다고, 뭐 찐친이라고, 네, 찐친이라고 그러고 사실은 우크라이나 이제 수행해서 갔었잖아요. 이준석 대표 수행해서 갔다 오면서 제일 먼저 전화를 대통령이 받은 사람이 바로 박성민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박성민 의원 전화 통화해서 잘 다녀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거기 형편이 어려워서 우리 대표님 모시고 어떻게 잘 주무셨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사실은 박성민 의원하고 굉장히 가까우시고 수시로 통화하는 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분이 비서실장에서 뭐 일신상의 이유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 뭐 정치인들에게 일신상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대통령께 저간의 설명은 드렸을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하고 계속 이렇게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시고 이런 결정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잠깐만요. 또 방금 또 문화일보에 단독으로 기사가 떴는데 이준석 대표가 마중을 나가기로 했다고 아침에 막 기사들이 헷갈리는군요. 근데 공개 일정을 비워뒀다가 오전 11시쯤 언론에 서울공항 방문 일정을 추가 공지했다. 11시면 방금 한 거네요. 그러니까요. 예, 가기로 했네요. 박진영 교수. 가기로 했다기보다는 오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드네요. 사실은. 아, 대통령이? 네네. 예. 왜 오라고 했을까요? 지난번에 그 출국할 때도 제가 그쪽에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준석 대표는 뭐 대통령이 부르기를 기다렸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돌더라고요. 네. 근데 연락이 없었고. 그렇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되니까 공식적으로 당 쪽은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또 이것도 있을 것 같아요. 출국할 때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원내대표도 없잖아요. 필리핀에 네. 저 대통령 취임식 특사로 나갔으니까 그러면은 당에서 누군가가 대표 격이 나가야 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못 나가니까 이준석 대표 나간다. 아마 그런 식으로 명분을 짜서 비서실장이 그만두는 요 과정에 언론에서의
이 당대 갈등인가요? 갈등에 이 기사가 뭐 많이 나오는 것을 좀 무마하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를 오라고 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상상해 봅니다. 네. 예, 저는 뭐 오늘 나가고 안 나가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7월 6일입니다. 예. 7월 6일 날 이제 대통령께서 들어오셔서 순방 결과를 설명하는 당정대 회의가 예정돼 있어요. 당정대 회의가 있는데 당정대 회의에 이게 회의가 첫 번째 예정대로 7월 6일 날 진행될까? 저는 두 번째 여기에 윤 대통령이 참석할까? 가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근데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으면은 당정대 회의가 유명무실하죠.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거기서 뭔가 나름 액션을 좀 할 수도 있는데 못하게 되죠. 근데 벌써 약간 이상 징후가 나왔어요. 당정대 회의의 명칭을 그 용산에서 당정협의회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뜻을 피력했다고 합니다. 참석 안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참석을 해도 말하자면 그걸 낮추고 격식을 낮추고 참석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오늘 마중 나가고 그러니까 영접 나가고 안 나가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원래 대통령 첫 순방은 당 지도부들이 총출동해 줍니다. 이게 첫 의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과도한 어떤 상상력을 부여하는 것보다 7월 6일 바로 더군다나 윤리 직전 날 열리는 이 행사가 어떻게 진행될까 여기에 조금 좀 초점을 두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예, 중요한 지적인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사실 단독으로 기사가 뜨기는 했습니다만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확인이 좀 아직 안 됩니다. 귀국이 몇 시죠? 오후라고 저는. 예. 만약에 나간다. 그리고 지금 박진영 교수 말씀대로 대통령이 오라고 연락을 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박성민 의원이 비서실장을 그만둔 게 대통령 외국에 나가 있을 때였지 않습니까? 그것은 뭔가 좀 대통령의 부담을, 그러니까 윤심이 확실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비껴가는 그런 날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과거에도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외유하는 동안에 인사를 처리하기도 하고 이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줄였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당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7월 6일까지도 일주일이 남은 기간이에요. 일주일간의 지지율 관리라든가 흔히 하는 말로 외국에 순방한 것에 대한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정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언론의 주목도가 떨어진다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순방의 성과를 설명하는 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유보 차원에서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사항을 좀 묻어두자. 저는 이런 취지가 작동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뭐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면 유보 차원일 수도 있고 또 연막 작전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가능성은 이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우리 역사상 취임 초기에 2달도 안 된 정부인데 지금 이런 대통령, 이런 정부, 그리고 이런 여당 처음 봤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총체적 난국인 것 같아요. 당내 상황도 그렇고 정부 상황도 그렇고 사실 첫 번째 해외 순방인데 출국할 때는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나토에 가서 대접인가 푸대접인가 이런 논란을 낳았고요. 돌아오는 길도 사실은 좀 쓸쓸했습니다. 우리 교민들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울공항 내렸을 때마저도 뭐 당대표도 안 나와 원내대표는 외국 가 있어 뭐냐 이거 이런 국민들의 질타를 좀 걱정하고 우려하면서 일단은 좀 총출동하자 이런 그림이라도 좀 만들자. 그래서 최소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을 최소한으로 좀 방어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는 뭐 방향은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대목이 있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한테 윤석열 대통령한테 여러 가지 경로에서 조언이 쏟아지겠지만 이준석 대표를 놓고는 두 가지일 거 아닙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의 저런 행태를 놔두면 안 됩니다. 지금이 오히려 그만두게 할 적기입니다. 놓치면 계속 끌려다니게 됩니다라는 강경론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준석 대표에 대한 강경론.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 내년까지 임기가 돼 있는 당 대표를 지금 저렇게 윤리위원회 결정에 맡게 해놓게 되면 오히려 정치적으로 굉장히 짐이 됩니다라는 온건론이 한쪽에 있을 거예요. 그 양쪽에 들을 텐데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하셨지만 여권 내부 당과 국민의힘 혹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이 모습이 국민들이 볼 때는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는 대목이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뭐 이제 이준석 대표의 운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윤리위원회가 따로 독립된 기구인데 그렇지만 이제 윤심하고 아무래도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 않겠냐 싶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이준석 대표 윤리위원회 징계 찬성하십니까? 이런 여론조사를 했어요. 지난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조사해서 오늘 발표한 결과인데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준석 윤리위 징계에 찬성한다가 53.8, 반대한다가 17.7,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가 25.6, 잘 모르겠다가 2.9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히 40대가 66.1%로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찬성을 많이 했고요.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이 46.1로 제일 낮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징계 찬성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걸 이제 국민들을 상대로 물어볼 만한 것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이런 여론조사 시기적절하게 하기는 했습니다. 최수영 위원 보시기에 국민들이 이준석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데 절반 넘는 찬성을 보인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윤석열 정부 초기 지지율 그 데드크로스에 상당 부분 이준석 대표가 영향을 끼쳤다라고 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대통령 취임 후 100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힘이 있을 때고 국민의 기대가 높을 때고 야당의 반대도 없을 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허니문 기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취임 100일 기간 동안 본인이 꿈꾸던 나라, 꿈꾸는 국정 철학을 딱 내세워서 이슈 집중도를 가져가 가지고 세팅을 해놔야 돼요.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뉴딜을 성공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00일 딱 저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표 달라고 그래서 우리 윤석열 정부 국정 철학을 위해서 정부 안정을 위해서 해달라 해서 해줬는데 투표지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바로 우크라이나 가고 그다음에 혁신위원회 설치한다면서 당내 갈등 촉발시키고 이러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 당원 지지층 제가 보기에 오히려 TK가 낮고 다른 지역이 높다는 건 중도가 약간 이준석 대표 때 비토 성향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00일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당정청 혹은 뭐 당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 당과 정부가 한 몸이 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사실 초기에 약간 대통령의 이제 소통 의진 높이 사지만 조금 약간의 초반에 실수가 좀 있었는데 당이 이걸 커버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내홍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책임을 묻고 있다. 그것이 이제 윤리위의 어떤 품격 혹은 뭐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책임을 윤리위를 통해서 묻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 여론조사의 함의가 그런 걸로 분석합니다. 박진영 교수 동의하십니까? 저 분석에? 네, 뭐 일부 동의를 합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의 징계에 찬성하는 분들이 한 두 부류라고 보는데요. 예.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를 걱정하시는 분. 두 번째는 민주당 지지자들. 예. 윤석열 정부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처럼 이준석 대표와의 이 당정 갈등이 지지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민주당 지지자들 보기에는 강 건너 불구경 예. 또는 뭐 싸움 구경 이런 생각으로 저런 이 국민의힘 내의 분란으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즐기면서 보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여론조사는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지지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그게 맞죠. 좀 더 정확한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저는 이제 이 책임론이 어디에서 뭐 꺼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 눈길을 끈 것은 오히려 가세연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게 4월이란 지점. 당시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참 진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툭 튀 나온 게 가세연이었단 말이에요. 가세연에서 나왔다. 그 지점을 좀 주목하고 싶고 어찌됐건 적어도 2030에 지금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구리다 쉬운 말로. 예. 저걸 뭐 빌미를 잡아가지고 결국은 쳐내려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짐직한 대목이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꼭 저렇게 용도 폐기를 저렇게 해야 되냐 이런 거 하나. 두 번째는 그러면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잔여 임기 내년 6월까지 이준석 대표의 임기를 채우는 게
임시전당대회를 통한 다음 대표의 몫일 텐데 그럼 대안이 있느냐? 누구를 생각하는 당내에서 합의된 다음에 관리형 대표의 모습이 나타나느냐는 데모 하나. 두 번째는 민주당에서 굉장히 국힘을 바라볼 때 부러워하면서도 두려워했던 게 이준석 체제란 말이에요. 이준석 같은 사람은 우리가 없어갖고 참 손해 많이 본다. 그래서 박지원 위원을 데려왔던 건데 그렇게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부러워하는 이준석을 우리 쪽에서 먼저 당내에서 내치는 모습이 오르냐는데 뭐. 예. 또 마지막으로 본다면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로 사실관계가 특정되기 전에 윤리위에서 저렇게 한다는 게 올바른 거냐. 저는 이런 데 대해서는 의문이 좀 남아있다고 봐요. 장윤성 기자 보시기에 박성민 비서실장의 사임, 그러니까 사퇴, 이게 앞으로 이제 이준석 대표한테 유리하게 가지 않을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혹시 윤리위 판단에도 이 부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정 부분 영향은 미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윤리위원회가 뭐 계좌 추적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검찰처럼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사실 정치적 결정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뭐 수사 결과에 대한 판단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거를 막 실질로 뭐 조사권을 가지고 뭐 감사하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더 중요한 건 최근에 이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를 통해서 어제 오늘 막 팩트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계속 이제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날짜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이 내용들이 정말 사실이라고 하면 이준석 대표 이거 사법 처리까지 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돼요. 특히 이제 알선수재 같은 경우는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아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실 이거는 여당에게도 상당히 큰 부담이 되는 거고요. 다른 문제도 아니고 성상납 의혹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당내에서도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당내 젊은 정치인들 만나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이슈도 아니고 이 성상납 문제로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게 되면 이준석 대표를 포함한 소위 2030 새로운 정치를 좀 보수적인 젊은 보수 정치를 좀 해보겠다고 합리적인 보수를 해보겠다고 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매우 우리 정치 노선에도 매우 위중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 퇴로는 없어 보인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여당의 큰 짐이고 이 짐을 어떻게 슬기롭게 잘 처리하느냐가 사실은 올 여름이 가기 전에 해결해야 될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번에 김성진 씨 뭐 경찰 조사 받으면서 진술한 게 뭐 20차례? 네, 20차례를 받았다는 거고요. 먼저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좀 지나치죠. 이게 타이밍을 보니까 2013년 7월 9월부터 2016년까지로 돼 있고 이것이 이른바 뭐 성상납이라는 표현하면 향응 접대, 뭐 성접대라는 표현에 그거는 뭐 어디 기사에 보니까 2회고 나머지는 다 뭐 그냥 향응을 접대받았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 어찌됐건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김소연 변호사가 전언에 의하면 일지와 일정, 자기 일정과 그다음에 그 무슨 카드 사용 내역, 그다음에 구체적인 정황을 경찰에 가서 진술했다는 걸로 미뤄봐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그 상황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황 증거밖에 아직 없는 거죠. 근데 보면 뭐 2013년 7월 11일, 8월 15일 두 차례 대전의 유성호텔에서 2번, 그 다음에 2016년까지 20번의 접대, 그리고 일정표, 카드 내역, 그 다음에 접대한 여성의 신상, 뭐 누군지, 그리고 이제 그 환불 내역, 뭐 상당히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가 다 나오면 이준석 대표 일주일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유튜브 댓글 또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 잠깐 소개해드릴까요? 오늘 또 기사님 한 분이 글을 보내주셨네요. 문자로 뒷번호 9774 쓰시는 분인데요.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11시를 기다리면서 목포에서 개인 택시 운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마을버스 운행하시는 기사님이 문자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치킨 드렸는데 요즘 기사님들이 운전하면서 많이 들으시죠. 소망이
아이디 쓰시는 분, 선출된 당 대표를 대통령이 내려오게 하는 게 맞나요? 김현수님, 이준석 이벤트는 잘하는데 사실 갈라치기 후유증도 큽니다. JM 특수문자 쓰시는 분, 이준석의 큰 그림이 기대됩니다. 뭔가 마지막 카드 가지고 있을 듯, 이런 글 보내주셨습니다. 네, 본인을 위한 비단 주머니는 없나? 2부에서 뵙죠.